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한 작가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한 작가의 책 읽기를 좀 시도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빠서 또 잘 게으르기도 해서 중지했던 책 읽기를 좀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책의 제목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예,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뭐 대단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물론 외국분이 쓰신 거고요. 매슈 워커라는 어떤 수면 전문가이신 외국분이 쓰신 거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거는 뭐 여기 뒷면에 나와 있는 뭐 가디언 2017년 올해의 책, 옵서버 2017년 올해의 책,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책을 추천한 정재승, 여기 뒷면에 보면은 잘 아시죠? 정재승 과학자님. 또 많은 그 좋은 책을 쓰셔서 그 독자들도 많이 지금 확보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잠이 부족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면증과 같은 현대인들의 수면 장애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수면의학 최전선의 대답을 들려준다. 매슈 워커 교수는 학계에 널리 알려진 수면의학 분야의 석학으로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의 기억 형성 과정, 수면 장애와 알츠하이머 병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 수면은 그저 에너지를 보충하고 쉬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수면을 통해 뇌가 어떻게 건강한 지적 생명체로서의 우리 일상을 만들어주는지 그 놀라운 실체가 이 책에 들어있다. 당신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둬야 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뇌과학자이기도 한 정재승 과학자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잠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왜 보면은 천재들은 아주 뭐 나폴레옹 같은 뛰어난 천재들은 하루에 뭐 조금만 자고도 뭐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도 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적게 자는 게 필요할까? 특히 현대인들은 잠에 늘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출근길에 오전 7시 되면 요즘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다 문을 열잖아요. 특히 직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데 말고 한 잔에 5,000원씩 하는 비싼 데 말고 한 잔에 1,500원씩 하는 뭐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이제 그런 데도 인기인데, 그만큼 이제 출근을 하자마자 그 피곤함을, 그 부족한 수면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카페인으로 이제 들여 마시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마시고, 저녁 때 야근하게 되면 또 마시고, 그런 이제 카페인인데, 여기 이 책에도 수면과 카페인, 멜라토닌,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잠에 대해서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어떤 약을 먹고 있어요. 저희 어떤 정신과 관련된 약인데, 원래는 제가 이런 약을 먹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MBC에서 PD로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요. 그동안 좀 크게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이젠 언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정치 권력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센 권력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 권력이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때가 이제 자주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등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이제 MBC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파업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이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통받는 저희 MBC 구성원들을 위해서 저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앞줄에 섰다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이제 그 고통을 겪게 되면서
2008년, 네, 한 그때 8년 전인가 10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런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약이 보면은 넥사프로 20mg. 이 약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인데놀종 40mg. 이 약은 역시 좀 뭐 이런 공황장애로 인한 떨림이나 편두통 이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약이고요. 또 하나는 리보트릴종. 이거는 경련이나 발작, 공황장애 치료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약을 먹은 지 한 12년?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까지가 안 됐나? 잘 기억 못하는 이유가 이 약인데요.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이 사람을 좀 바보로 만들어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게 하고,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단점이 엄청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엄청 길게 만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부작용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약을 통해서 제가 잠을 자면서 잠을 자는 동안은 제가 저 스스로 제 뇌를 혹사시키지 않으니까, 제 뇌를 괴롭히고 자꾸 저를 고통받게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뇌가 쉴 시간을 줘서 제가 좀 더 이제 저의 병이 심해지는 것을 이제 억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쨌든 회사 생활도 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MBC를 그만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여기 나왔던 이 약이 저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나름 괜찮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잠은 저한테 참 이제 중요한 테마이기도 해서 오늘 예, 당분간 이 책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잠에 대해서, 현대인의 부족한 잠에 대해서, 잠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에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수면과 꿈의 과학. 꿈이라는 것도 늘 우리 좀 재미있는 주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지몽을 꾼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무튼 네, 수면 과학자가 얘기하는 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읽진 않을게요. 한 15분 정도. 1장 잠이 들다. 지난주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카페인이 없어도, 잠영종이 없어도 맑은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언제인지 떠올릴 수 있는지, 이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서 성인 중 3분의 2는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어른이 하룻밤에 평균 8시간을 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는 놀라게 될 것이다. 수면 시간이 을에 17시간에 못 미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잠을 많이 자야겠네요. 네. 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데요.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생활 양식 요인 중 하나다. 수면 부족. 일주일에 단 한 차례 심하지 않은 수준으로라도 수면 부족은 혈당 수치를 심각하게 교란함으로써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그래도 잠을 짧게 자면 관상동맥이 막히고 허약해져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열성 심장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은 베개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샬롯 브론테의 성견지명이 담긴 지혜가 딱 들어맞듯이 잠을 설치면 우울, 불안, 자살을 비롯한 모든 주요 정신질환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아마 독자는 피곤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치솟는다는 점도 알아차렸을지 모른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대신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농도가 늘어난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고 싶어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주무셔야겠네요. 게다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제외한 부위의 체중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에다가 증명이 된 또 한 가지 연관성을 언급하면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정말? 적게 자면 빨리 죽네요. 그러니 죽는 날이 내가 잠드는 날이다 라는 오래된 좌우명은 한심스럽게 그지없다. 그렇죠. 죽으면 푹 잘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빨리 죽는다는 얘기네요. 그런 마음 자세를 지닌다면 더 일찍 세상을 뜨게 될 뿐이다. 가뜩이나 짧아진 삶의 질도 더 나빠질 것이다. 수면 부족이라는 고무줄은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뚝 끊어지고 만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사실상 일부러 자신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주일인데 따른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얻지 못하면서 말이다. 네, 지금 이게 혹시 광각으로 찍히고 있나? 그러면 어디 보자. 네,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과 사회생활이라는 천을 이루는 무수한 솔기들은 애써 줄인 수면 부족 상태 때문에 마모되어 간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세계보건기구 WTO가 WTO는 아니죠. 네. WHO가 수면 부족을 선진국 전체의 유행병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해가 간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 등 지난 세기에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들이 앞서 말한 몸의 질병들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나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 같은 과학자들은 심지어 의사들에게 수면을 처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마 가장 덜 고역스러우면서 즐겁게 따를 수 있는 의학적 권고가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의사들에게 수면제를 더 많이 처방하라는 첨언이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정반대다. 사실 그런 약물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수면 부족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 정말이다. 참고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약은 다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처방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약도 수면제 기능이 있으면 이게 건강을 해치나? 아무튼 하지만 더 나아가 수면 부족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정말이다. 적어도 두 가지 상황에서는 그렇다. 첫째, 중년에 들어서 진행형 불면증이 시작되는 아주 희귀한 유전 장애가 있다. 병이 몇 달 동안 진행되면 환자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무렵이면 뇌와 몸의 여러 기본적인 기능들이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다. 현재 이런 환자의 수면을 도울 약물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병이 있구나. 진행형 불면증이 시작되는 아주 희귀한 유전장애래요. 아예 잠을 못 잘 수가 있대요. 환자는 12개월에서 18개월을 잠 한숨 못 자다가 죽게 된다. 저런.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이 장애는 수면 부족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근데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못 자면 그렇겠죠. 둘째,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다. 졸음운전은 해마다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낳는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한 당사자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 미국에서만 피곤함과 관련된 운전 실수로 생긴 교통사고로 시간당 한 명씩 목숨을 잃는다. 졸음운전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건수가 음주와 약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심란해질 것이다. 사회가 수면 문제에 무심한 이유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잠이 왜 필요한지를 과학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생물학적 수수께끼들 중 하나다. 과학이 자랑하는 온갖 문제 해결 방법들, 유전학, 분자생물학,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했어도 지금까지 수면이라는 튼튼한 금고를 여는데 실패해왔다. 비틀린 사다리 모양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추론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프란시스 크릭, 로마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수사학자인 퀸틀리아누스, 심지어 지크문트 프로이트 등 가장 엄밀한 정신을 지닌 이들조차도 수면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 예전의 과학적 무지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다. 당신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말한다.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남자애기예요. 예비 검사 결과를 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사는 안도감을 주는 웃음을 띠면서 병실을 나간다. 그러다가 문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한다. 아, 한 가지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생 동안 아기는 언뜻 볼 때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상태에 빠져들곤 할 거예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죠. 때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꼼짝하지 않은 채 누워있는 동안 마음속은 때때로 놀랍고도 기이한 환각으로 가득해지곤 할 거예요. 생애의 3분의 1은 그런 상태로 보낼 겁니다. 그런 일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행운을 빌어요. 이건 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했네요. 네. 놀랍게 여기겠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실상이 그러했다. 의사도 과학자도 우리가 왜 잠을 자는가라는 물음에 일관적이거나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가 삶의 다른 세 가지 기본 욕구, 먹고 마시고 번식하려는 의 기능은 설령 수백 년 전부터는 아니라고 해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네 번째의 주된 생물학적 욕구이자 동물계 전체에 공통된 이 잠을 자려는 욕구는 수천 년 동안 과학의 탐구망을 계속 빠져나갔다. 네,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학이 잠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게 많네요. 네. 앞으로 과학이 잠에 대해서 어떤 걸 밝혔는지 네. 더 읽어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자서 좀 잠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네. 이거 말고 최근에 좋은 책을 하나 더 샀는데요. 하나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에요. 네. 불평등이 좋을 수 있을까? 이 책에 대해서 저와 같이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이진우 진행자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밤이 늦었네요. 자정이 되기 30초 전. 네. 이제 하루가 또 지나고 가을밤이 하루 더 지나고 7월 18일이 오겠네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또 시작하세요. 안녕. 잘 주무시고요.